이번 이야기는 최근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한 사건, 바로 빗썸코인 오지급 사태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클릭 실수가 60조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유령을 만들어냈고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전말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62만 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문제는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전산망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계좌에 수백억 원이 찍혀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당시의 황당함과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돌려 60조 원짜리 유령 비트코인이 탄생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빗썸이 249명의 사용자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거예요. 이른바 팩핑거, 말 그대로 손가락에 뚱뚱해서 잘못 눌렀다는 식의 단순 입력 실수였죠. 이 실수 하나 때문에 총 62만 원이 되어야 할 보상금이 62만 비트코인으로 둔갑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용자는 무려 5만 비트코인, 당시 가치로 5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사고 당시에 빗썸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은 약 4만 6천 개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전산상으로는 실제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걸로 처리됐습니다. 바로 이게 유령 비트코인의 정체입니다. 실제 블록체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오직 빗썸의 내부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말 그대로 그냥 디지털 숫자에 불과했던 거죠. 이런 디지털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그 중심지인 서울 강남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화면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한국 암호화폐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이렇게 태어난 유령 비트코인은요, 곧바로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붕괴였습니다. 모든 일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딱 15분, 그 안에 모든 게 일어났어요. 저녁 7시 20분, 빗썸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분 뒤, 갑자기 거액을 손에 쥔 일부 사용자들이 이걸 팔기 시작했고 빗썸이 모든 거래와 출금을 중단시킨 건 7시 35분이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잊지도 않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몇 분 만에 17%나 폭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플래시 크래시, 즉 시스템 오류로 인한 순간적인 가격 붕괴 현상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서 너도 나도 팔기 시작했고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대한민국 최대 거래소 중 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구조적인 허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장부 거래라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일일이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대신 일단 자신들의 내부 장부에만 숫자를 기록해둡니다. 그래야 거래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우리가 은행 앱으로 송금할 때 바로바로 처리되는 것도 일단 은행 내부 전산에서 먼저 처리하기 때문인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식시장 같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죠. 주식시장은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 주식을 보관하는 예탁결제원, 시장을 운영하는 거래소, 이 세 기관이 서로 분리돼서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 모든 기능을 혼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에 한번 구멍이 뚫리면 이걸 막아줄 다른 장치가 없는 구조인 셈이죠. 그리고 이번 사태의 가장 치명적인 어쩌면 좀 어이없는 허점은 바로 이겁니다. 거래소가 실제 가지고 있는 코인의 양을 넘어서는 지급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걸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초유의 사태 앞에서 빗썸과 금융당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지금부터는 사태 수습과 보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빗썸의 대응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즉시 서버를 닫아서 추가 피해를 막았고요.
잘못 지급된 유령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사용자들에게는 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까지 만들겠다고 발표했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숫자가 바로 110%입니다. 빗썸은 이번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실액 전액은 물론이고 거기에 10%의 위로금까지 더해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였죠. 회사의 존폐가 걸린 위기 앞에서 빗썸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며 사태 수습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전산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에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누군가 돈을 잘못 보냈다면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그쵸? 자, 그럼 그게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라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범죄가 아니다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암호화폐를 현금과 같은 재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받은 코인을 쓰더라도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사태가 우리 법의 사각지대를 명확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결국 이 사건 하나가 업계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고요. 앞으로는 거래소의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 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났을 때 거래소에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게 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산업 전체의 규칙을 바꾸고 있는 거죠. 한 직원의 작은 실수가 이처럼 법과 제도의 변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화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